좀 쉬다 와서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142페이지부터 볼까? (142페이지) 유형 11번부터 숙제였던 것 같은데 시작해볼게. 유형 11번 질문 있는 사람? 41번 1041번 갑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게.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둘 다 2차 함수구나. 어떤 2차 함수가 또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x의 범위로 계산되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맞죠? 이때 계속해보자. 얘보다 아래쪽이라는 건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y 값이 이쪽에 있는 함수의 y 값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얘가 아래라는 말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등식은 함수의 그래프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개의 y값 중에 위쪽에 있는 y값이 더 큰 게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학생들은 이 함수에 있는 여기에 있는 y값하고 이쪽 함수에 있는 여기의 y값끼리 비교하면 오히려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닌가 모를 수 있겠지만 함수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얘기하는 건 서로 다른 x. 얘는 y값을 할 때 이쪽에 있는 x를 넣고 얘는 이쪽에 있는 x.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건 y값이 크다는 듯,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는 건 y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 속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라. 다 알고 있을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풀게 되느냐?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기를 바란다는 건 이쪽에 있는 2차 함수식이 문제 잘못 적은 것 같아. 맞네.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식보다 작다는 말로 해주면 되겠죠. 이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설명을 지키고 있는 수학적인 표현이거든. 문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을 수학식으로 옮기면 얘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 이때 결정적으로 뭐라 그랬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의 해를 말하는 거지. 어떤 x를 넣었을 때 얘가 얘보다 작게 나온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면 된대. 그럼 좀 정말 오랜만에 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그래봤자 며칠 안 됐어. 4일, 5일? 계속 하고 있는 얘기 진행할 겁니다. 그럼 넘겨볼게. 2차 부등식 풀 준비하겠어? 얘를 넘겨서 다시 정리하면 2x제곱에서 x제곱 넘어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에서 mx 넘긴 걸 뺄 거니까 암산 실력 키우자. mx 넘긴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처럼 묶이게 되겠죠? n도 넘겨주면 마이너스로 2안 될 거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도 챙겨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풀 거야.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의 모양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니까. 선생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는 게 있지. 무조건 풀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를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도 그려볼게. 나는 여러분들이랑 2차 부등식 풀 때마다 지금 2차 부등식을 배우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 배우고 난 뒤에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2차 부등식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똑같이 푼다고 그랬지?
아무리 선생님 머릿속에서 암산이 진행되고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계산이 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프를 통해서 풀 거야,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겠다. 혼자 심심해서 문제 풀고 있을 때는 암산으로 풀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를. 그래서 2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빨리빨리 기억 다시 떠올리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원래 2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도 모른다면 여기다가 세 개를 더 그렸을 거야. 위로 블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인 거, 한 개인 거, 아예 없는 거.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2차 계수가 1이라고 하는 양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만 고민해주면 되겠어. 꼭 이렇게 연습을 하자고. 그럼 해볼게. 이거에 어울리는 그래프를, 예상되는 그래프를 다 그려놨으니까 이제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잖아. 0보다 작은 건 내가 그린 그래프가 갖고 있는 x축의 아랫부분. x축의 아랫부분 없네. 해가 없네요. x축의 아랫부분 없네. 얘도 해가 없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 때 가능한 값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가능하고 그때마다 0보다 작은 부분은 만약에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진다면 여기가 정답. 그래프가 얘네들처럼 그려지게 된다면 0보다 작은 쪽이 없는 그래프니까 해가 없는 게 정답. 그런데 여기 체크되어 있죠?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야지만 0보다 작은 쪽에 대한 정답을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대답을 할 테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이거 가지고 2차식 만드는 거 봐봐. 얘네들이 함수한테는 x축과의 교점이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쟤네들이 근이라고. 그래서 x제곱 챙겨놓을게. 어차피 찾아야 되는 게 1x제곱이니까 내가 만들 방정식도 1x제곱으로. 그 다음 얘네들이 두 근이라고 했거든. 두 근의 합이 1이야. 마이너스 1과 2가 각각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1이라면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그때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답을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끝났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마이너스 어차피 둘 다 빠져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n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 문제가 n 찾는 건가? 그래서 n값 찾은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맞게 두 찾은 값들 더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며칠 지났지만 또 기억하자. 정말 선생님이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개수들이 군데군데 감춰져 있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못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려야 돼. 근데 지금은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었지? 아래로 블록 정도는 결정이 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만 놓고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뜻이겠죠. 필기 해주시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 히터를 좀 눕시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2페이지 질문 더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오케이,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방금 지금은 넘어가지만 기억하자.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 그럼 크다는 얘기야.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설명을 부등식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낸 부등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만들어진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경우에는 무조건 암산이 되거나 말거나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풀 준비를 하는 게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자, 43페이지 가볼게요. 질문? 43번이요. 43번 먼저 가볼게요. 2차 함수가 어떤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어떤 직선보다 항상 위 아이고. 자, 갈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문제 풀이는 이렇게 시작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2차 함수식이었던 이 녀석이 1차 함수식이었던 이 녀석보다 커야 된다는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그럼 2차 함수가 위에 있다, 1차 함수가 아래에 있다는 해석은 끝난 거야. 이거 하나 끝난 거예요. 아까 풀었던 문제를 비교해볼까? 얘는 아래에 있었어. 그러니까 작은 거야. 근데 얘는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큰 거겠지. 부동호 방향은 그렇게 위쪽에 있다고 하는 녀석으로 열어주면 된다는 얘기. 이번엔 이쪽이 위였으니까 이쪽으로 열어준 건데 차이점이 있지. 얘는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는 순간이 여기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1번이야. 얘가 2번이라고 해볼게. 1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선생님이 적당히 해도 되지? 2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든다면 그때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2차 함수 1번 그래프가 2차 함수 2번 그래프보다 아래, 1번이 2번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에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1번의 위치가 2번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순간에 여기를 말하는 게 맞거든. 그리고 그걸 문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1번이 2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순간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요 사이에서만 첫 번째 2차 함수가 두 번째 2차 함수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였던 거거든. 그리고 지금 그걸 풀고 있었던 거.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하는 얘기가 얘가 그냥 위가 아니라 맨날 위래. 응? 얘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순간이 된대.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예상해 보자고. 포물선이 어떤 직선보다 항상 위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어떤 순간에서도 포물선이 위쪽, 포물선이 위쪽, 포물선이 위쪽, 포물선이 위쪽, 포물선이 위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체크할게. 이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된다. 집중해줘.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보다 매번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부등식이 어떤 x를 넣어도 이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맨날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맨날 작다는 얘기고, 그 말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말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까처럼 딱 요 순간에만 얘가 내려간다, 얘가 위에 있다, 그게 아니라 저 문제는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아래에 있다는 말, 내가 만들어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 언제는 얘가 커지고 언제는 얘가 커지고, 그게 아니라 x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뭘 넣고 풀어도 좌변이 우변보다 큰 게 맞다는 뜻. 그러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는 부등식에서 해를 모든 실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또 정리할게. KX 넘긴다. 그리고 마이너스 3x랑 묶을게. 그리고 마이너스 3도 넘길게요. 선생님
선생님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가. 뭘 찾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 그럼 이 타이밍에 내가 또 누군가를 지목해서 물어본다면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그래서 풀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거야. 아까랑 상황 같네. 어쨌든 2차 계수가 1이라서 아래로 블록한 건 확인이 됐으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는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판별식이 0보다 커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판별식이 0이라서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 아예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있을 것 같거든. 여기다 또 오랜만이니까 적어볼까? 며칠 만이긴 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IC로 계산한 결과가 0보다 크면 얘처럼 그려서 b의 제곱 마이너스 IC가 0이 되면 두 번째 그래프처럼 그려주고 b의 제곱 마이너스 IC 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게 표현된다면 그래프는 세 번째 것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갈게요. 이제 우리 0보다 큰 거 찾으러 가자. 그래프 가능한 거 다 그려놨으니까 0보다 큰 거 첫 번째 그래프가 맞다면 정답은 여기. 두 번째 그래프가 맞다면 0보다 큰 게 여기겠네. 여기겠네. 보니까 요거 선생님이 지금 동그랗게 체크하고 있는 요점 빼고는 다 정답이겠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전부 다 0보다 큰 것만 있잖아.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야. x축보다 아래 내려가면 0보다 작은 거고 x축이랑 만나는 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적당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3번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지. 3번 그래프가 해가 모든 실수잖아. 얘는 해 모든 실수 아니잖아. 거의 모든 실수가 될 뻔했는데 요거 하나가 정답에서 빠졌잖아. 얘는 정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해를 모든 실수로 할 수 있는 그래프는 3번 그래프가 맞겠고 3번 그래프의 특징은 말했듯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봐봐. 일단 2차 함계수가 1이라서 아래로 블록은 확정이잖아. 근데 이 아래로 블록한 것들 중에서도 얘가 정답이거든. 그럼 이 같은 아래로 블록 중에 얘 말고 얘만 정답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길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방법을 판별식으로 진행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판별식 할까? 이것도 앞사로 할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 되겠구나. 이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판별식이. 그럼 또 갑니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 너무 선생님이 원하는 거라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겠다 말을 하는 게 맞아. 대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축의 이름 x축이라 적지 말고 k축이라 적어주고 2차 함계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 예쁘게 잘 되네. 그럼 대충 그리자. 인수분해가 k 플러스 7과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절편이 마이너스 7하고 1 나올 것 같아.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7과 1 사이일 때가 정답이 된다. 거꾸로 답을 올라가 볼까? k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칠판 봐봐.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게 맞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0보다 큰 걸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게? 얘가 얘보다 맨날 크다는 얘기야. 그 말은 다시 뭐야? 여기에 있는 함수가 여기에 있는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예요. 이것도 필기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해줘.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선생님도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라 그런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웠지만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인 그 활동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거든. 그거랑 쌍벽을 이루는 게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2차라는 말로 시작하는 건 진짜 다른 어떤 단어보다 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수학 쪽을 흥미를 가져서 대학에 가서도 수학 쪽에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때는 이제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겠지.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만큼은 물론 미분, 적분도 있어. 근데 그 미분, 적분에서도 사용되는 게 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인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밑바탕에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습이라는 건 기본부터 탄탄하게 그래프 그려야 될 그래프도 그려주고, 아무리 암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세 가지를 연상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이렇게 연상이 됐으면 맨날 0보다 큰 게 어떤 거지? 얘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도. 그리고 이거에 어울리는 판별식의 모습이 0보다 작다는 거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런 예측이 가능할지라도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걸 선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약속했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문제 푸는 순간이 오면 100번 풀면 100번 그래프를 그릴 거고 1000번 풀면 1000번 그래프를 다 그릴 거예요.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2차 부등식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잘 따라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진짜 2차 부등식 쪽은 웬만큼 잘한다는 느낌 가져도 돼.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계속 가볼게. 43페이지 질문 더. 44번이요. 44번 가볼게. 이번에도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있대. 얘들아, 2차 함수는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치? 이것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느 순간쯤 배워왔을 텐데 y는 마이너스 3이 누구야? 그것도 직선이잖아. y 값이 마이너스 3인 애들만, y 값이 마이너스 3인 애들만 0, 마이너스 3이건 1, 마이너스 3이건 4, 마이너스 3이건 100, 마이너스 3이건 y 값들이 마이너스 3인 점들만 모아서 만들어낸 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긴 직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단 문제부터 적고 그림 저렇게 대충이라도 한번 표현을 해줄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어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확실하지? k가 누군지 몰라서. 근데 이것도 예상 가능하니? 일단 이거 인수분해하면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절편이 0, 하나는 절편이 k일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만약에 0이 여기고 k가 음수였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만약에 k도 0이었다면 절편이 둘 다 0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도 그려지겠죠.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근데 그 포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보다 이거 아니네, 만나지 않는다. 얘들아, 얘가 얘랑 만나지 않는다. 그럼 왜 좀 봐봐. 내가 지금 이건 좌표평면도 그려줄까? 정확한 그림은 될 수 없겠지만 보세요. 그래도 여기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을 그렸어. 근데 이 직선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려야 되는 이 포물선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 포물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떤 그래프는 얘보다 위쪽에서 그려져서 진짜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하고 얘가 안 만날 거고, 어떤 경우는 조금 내려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만들어질 거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만나지 않길 바라는 거니까
만나지 않길 바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의 모습 다시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얘가 더 내려오면 안 돼. 내려와서 한 점에서 만난다거나 얘가 더 내려오잖아? 더 내려오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 만들어줄 거 아니야. 만나지 않으려면 무조건 얘가 얘보다, 이것도 이 말 해석하기 힘들어서 질문한 것 같네. 간다. 만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비교해 봤더니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게 만들려면 포물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방금 43번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조금 더 해석이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느낌 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 문제인데 여기에는 항상 위 또는 항상 아래란 말 대신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좀 차이가 있었네. 근데 내용은 같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야 진짜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안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kx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위려면 얘가 커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의 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위잖아. 얘가 매달 커야 된다잖아. 어떤 특정 순간만 큰 게 아니라 얘가 항상 커야 된다는 거잖아. x에 뭘 넣어도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정답을 만족할 수 있는 x의 값들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kx 이항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제 이거 풀 거야. 푸는 방법은 또 그래프. 가능한 건 아래로 보러 확실하니까 k 값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 아볼도 있을 거고 한 점에서 접하는 아볼도 있을 거고 만나지 않는 아볼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항상 0보다 큰 거, 항상 0보다 큰 걸 찾는 거니까 바로 세 번째 그래프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완전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맞아. 그래서 마무리는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으로. 판별식 할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또 그래프. 여기는 K축.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이것도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하려면 무리수 써야 돼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0을 만들어내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2 여기가 플러스 루트 12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쟤처럼 깔끔하게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니 요거 0만 들어주는 값이 어차피 일치함도 없는데 k제곱이 12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의 x절편, x절편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그럼 마지막 결론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가 여기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12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아까 문제가 이게 끝나지 않았었구나. 이거 마무리 지을게. 다시 1043번으로 와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K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6 제일 큰 정수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이 되겠네. 그리고 걔네 둘을 곱한 게 질문이었던 거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는 정답이 3번 0이 됐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얘들아 루트 12가 대충 3점 얼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고 플러스 3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얼마 얼마 다음부터 3. 얼마 얼마 전까지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고 개수 찾는 문제네요. 개수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끝수에서 처음수를 끝수에서 처음수를 뺀다. 마지막에 반드시 1 더해야지만 올바른 개수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수 세는 방법은 끝수에서 처음수를 빼주고 다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그렇게 뺀 결과에다가 반드시 1만큼을 더해야지만 올바른 개수가 나오게 돼. 나중에라도 이거 개수 세는데 우리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적어도 이걸 보고 정답을 6개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없길 바래. 정답은 7개가 맞아요. 6개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이지만 여기 출발이 좀 달라서 그래도 풀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는 문제 맞네. 이것도 좀 필기 천천히 부탁할게. 꼼꼼하게.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음주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이렇게만 하면 또 끝나.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 거긴 한데 음, 4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3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니? 넘겨도 되겠어요? 넘긴다 그러면 오케이. 44페이지 질문 1052번 가볼게요. 1052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들아 연립이란 말 쓰면은 연립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찾는 거잖아.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라. 문제 여기까지만 읽을게. 일단 할 거 다 한 다음에 다시 문제 읽도록 해보자고. 이거 1번. 미안한데 얘들아 두 번째 부등식 사실 미리 정리해놔도 되지? 우변에 있는 9x-x제곱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로 이항돼서 정리가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이게 2번 1번하고 2번 풀 겁니다. 먼저 1번부터 1번 개쉽네. 여기 x축일 거고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일 거고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절편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처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렸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써주면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디냐? 0이 되게 되는 요 두 점 포함해서 x축의 위쪽.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은 무조건 부등식은 얘들아 칠판 한 번만 더. 이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1번 너무 쉽게 풀었네. 2번도 어려운 거 같지 않아? 2번도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리고 인수분해가 여기 2x, 여기 1x, 여기 4, 여기 1, 여기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x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네. 절편이 뭐냐? 2x-1 때문에 나오는 2분의 1이라는 절편과 x-4라고 하는 인수 때문에 나오는 4라고 하는 절편이 만들어지겠어.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지 이번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 포함해서 나머지는 0보다 작은 쪽.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부터 4까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에서 원하고 있는 부등식 푼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 더 찾으러 가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색깔로 읽어볼게. 1번 답은 노란색으로 할 겁니다. 정답 마이너스 2를 포함한 왼쪽 아니면 1을 포함하고 있는 오른쪽. 이게 정답이라고 나와. 2번 정답은 빨간색으로 해볼게. 빨간색 정답은 2분의 1부터 2분의 1이면 한 이쯤 있으려나? 4까지. 됐죠? 우리 풀고 있는 거 연립이야. 노란색하고 빨간색 둘 다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돼.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어디냐?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여기가 정답이 될 테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 연립부등식의 정답은 1부터 4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었어. 아직 할 게 더 남아있긴 할 건데 됐죠? 이제 다음 단계 나가볼까? 그렇게 구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게 지금 해를 구한 건데 이 해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시작되고 있구나. 그럼 줄 바꿔서 간다. a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만들어진 부등식하고 해가 같다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여기서 구한 것과 똑같이 해가 1부터 4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데 했잖아. 연립부등식에도 나올 답하고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 저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와야 되는 답이 해가 같다잖아. 그런데 연립부등식의 해는 구했잖아. 그럼 내가 구한 해가 여기에서 구하게 될 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녀석의 해도 1부터 4까지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타이밍에 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물어보면 그래프 그리게 또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프 그리자. 근데 이번에 그래프 다들 예상돼? 이번에 6가지 다 그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계수가 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수함도 감춰져 있으니 2차 계수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2차 계수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4번 아니면 5번 아니면 6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그럼 그래프 가능하고 다 그려놨어? 누가 정답인지는 찾으러 가보자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이 어디냐? 여기에 있는 x가 말하는 점 포함해서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은 없으면 0이 요 등호도 있었잖아, 그지? 요거까지도 정답이 되겠네. 여기는 정답이 없겠네. 0보다 큰 것도 없고 0이 되는 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항상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특히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리는 게 아니 봐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아래로 볼록도 알고 있지? 인수분해도 예쁘게 되니까 그냥 바로 그리면 돼. 얘도 아래로 볼록인 거 알고 있지?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니까 바로 그리면 돼. 근데 얘는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가능한 그래프를 다 그려본 거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절대 기본적인 또는 중난이도, 중상난이도 풀 때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체크해봤더니 정답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어떤 건 답이 없어. 어떤 건 답이 하나야. 어떤 건 답이 여기야. 어떤 건 답이 모든 실수야. 어떤 건 답이 모든 실수야. 어떤 건 답이 이렇게 벌어지는 쪽이 정답이 돼. 그런데 원하는 답은 이거였단 말이지. 그럼 결정해야지.
내가 체크해놓은 값 중에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누구냐? 바로 4번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됐을 때 정말 정답을 1부터 4까지로 말하게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들로 그려지면 정답이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4번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이 녀석은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A로 묶었을 때 2차 함계수 A로 묶었을 때 두 근의 합은 5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x- 곱하기 x-4가 돼야 얘처럼 그려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인수분해 되려면 두 근의 합의 반대구가 1차, 두 근의 곱을 그대로 집어넣은 게 상수항이 되면 되는 거라는 걸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형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거기다 하나만 더 체크할까? 여기다 또 적을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는 정답이 위로 볼록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깔아놓고 가야겠지? 정답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아무리 1하고 4를 절편으로 가지면 뭐하냐?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답이 안 나오잖아. 위로 볼록에서만 이런 모양의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정답이 1부터 4까지가 나올 거라는 거. 그랬더니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 있지. 여기 봐봐. 얘랑 얘가 같아야 되거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비교하기 힘든데 여기 1창이 나와 있네. 10x가 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요렇게 계산한 것도 10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똑같은 모양 되는 거니까 결론은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사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마이너스 2x제곱 1창이 똑같이 10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했던 거겠지? 찾는 게 뭐야 이건? A하고 B 찾는 거구나. A는 찾았어. 그래서 1차 함계수가 10x가 되도록 처리하려고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찾았고, 그럼 그렇게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8이랑 같다는 것도 알게 된 거겠죠.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 때문에 B값까지 찾게 됐는데 그게 마이너스 8. 질문은 A에서 B를 빼길 바랬던 거니까 여기서 얘 빼주면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되는, 죄송합니다.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정답 4번이게 돼요. 이것도 필기 천천히 부탁할게. 야, 잠깐 쉴까? 필기하고 좀 쉽시다. 그럼 이따 끝날 때 선생님 오늘까지 해야 되는 크리트 과제 있다고 그랬지? 그거 다 완성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선생님이 푼 것들 좀 보게 이름 적어서 좀 이따 끝날 때 제출하세요. 그럼 좀 이따 다시 들어올게. 자, 조금만 더 하자. 준서야, 44페이지 좀 더 있는 사람? 54번이요. 54번 가볼게. 지금 연립부등식은 이거 완전히 다 감춰져 있네. 근데 그 녀석의 해가 1부터 4까지 또는 딱 하나 6자리가 공통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의 모양을 보고 짜맞춘다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해 적어볼게. 해가 1부터 4까지가 일단 해고, 근데 정답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6이라고 하는 답 하나가 더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족하는 답과 이 녀석을 만족하는 답의 공통 범위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라서. 그럼 이번에도 여기 1번, 여기 2번 가볼게요. 먼저 1번부터. 조금 이따 안 할 거니까 지금 잘 들어봐. 만약에 1번 해가, 얘들아, 이 1번의 해가 아래로 볼까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그걸 찾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조금 이따 두 번째 할 때 얘기 안 할 거야. 얘네들처럼 그려지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모든 실수가 정답이 돼버릴 거예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의 해는 모든 실수.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여길 찾는 거야. 이건 요거 하나 찾는 거고, 이거는 아예 정답이 없는 거겠지. 그럼 비교해보자고. 1번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야. 여기는 아무나 다 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인데 이건 뭘 넣어도 되는 게 맞는 상황으로 결정이 된다면 두 번째 거의 정답에 따라서 해가 결정이 될 건데, 두 번째는 요렇게 나오던가 요거 하나만 나오던가 아예 안 나오던가. 근데 정답의 모양을 보세요. 이 정답의 모양을 보면 이 어떤 모양도 이 두 개의 답을 동시에 가는 정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다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버린다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정답이 될 텐데, 그 해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니면 누구 하나만, 얘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지, 얘처럼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풀이를 위해서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은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얘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2번 부등식도 얘랑 겹쳤을 때 이런 모양의 정답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봐봐. 이제 짜맞추기 들어가. 약간 퍼즐 맞춘다 생각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조금 우리 동원해보자. 첫 번째 정답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부터 왼쪽, 여기부터 오른쪽이 정답이고, 2번 부등식의 정답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얘랑 얘를 포함한 상태에서 얘부터 얘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얘는 정답이, 선생님 손 좀 따라와봐. 얘는 정답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얘는 정답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질 두 정답을 겹쳤을 때 나오는 최종 해가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일단 1번부터 체크해볼까? 1번부터 1번 정답. 잠깐만, 이것도 색깔로 좀 구분해볼게. 1번 정답은 노란색으로 할 거고 2번 정답은 빨간색으로 할 겁니다. 그럼 먼저 노란색 정답이 어떤 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 어떤 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거기에 빨간색 정답을 붙였을 때 정답이 1부터 4까지랑 6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라. 진짜 추리 영어나 추리 만화처럼 그 정도까지 추리할 필요 없으니까 빨간색이 요게 이렇게 생긴 답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답이 어떤 식으로 붙었을 때 얘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건지만 예측을 하면 되는 거라서 빨간색이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정답이 누구부터 누구까지랑 그리고 요거 하나 겹쳐있는 요거 하나, 누구부터 누구까지 그리고 동떨어져 있지만 그
그 녀석과는 다른 딱 한 개짜리의 정답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결국엔 여기가 1, 여기가 4, 여기가 6이 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방법 없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얘를 풀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답의 모양을 겹친 결과가 얘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수시선상에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짜맞추는 거거든. 짜맞추는 거야. 그걸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추리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1번 부등식은 정답이 노란색이었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4 이하 또는 6 이상이 나와야 됐던 거고, 이 모양을 보니까 2번 부등식의 정답은 빨간색이었어. 어디? 1부터 6까지라고 정답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면 겹친 게 1부터 4까지랑 그 다음 이쪽에서 딱 한 줄만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겹친 모양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럼 이제 부등식 만들어 볼까? 1번 부등식 만들어 볼게. 2차항 계수 1이었어. 그 다음 4하고 6이 뭐야? 4하고 6이 바로 이 함수의 절편. 절편은 방정식에선 근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네들을 근으로 생각한다면 두근의 합은 10이었기 때문에 1차항은 이렇게. 두근의 곱은 24니까 상수항은 이렇게. 찾는 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중. 이거 만들까? 얘는 2차항 계수 1에다가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1차항은 마이너스 7로 계수를. 두 근의 곱은 6이니까 상수항은 6으로. 시험이 얼마?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와줘. 그냥 말로 할게. A는 마이너스 10, B는 24, C는 마이너스 7, D는 6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답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각 부등식의 정답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추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미리 팁을 주자면 이렇게 다 감춰놓은 부등식의 해가 얘처럼 되길 바란다? 보통 그런 류의 문제들은 이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전부 다 x절편이 2개짜리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잠깐 이유도 말해줬지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놓고 이 녀석의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뭐 물론 만들려면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희박해. 보통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부등식을 풀 때 필요한 그래프들의 모습이 절편이 2개짜리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풀면 일단 조금 더 결론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하지만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얘네들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출제되는 빈도로 따지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이 지금 그럼 교재도 없는 거지? 네. 그럼 잠깐이라도 일단 복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가만히들 있지 말고 틀린 문제들 좀 체크하고 있어.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4페이지에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나? 자, 그럼 넘겨보자. 마지막 페이지네. 4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6번 먼저 갑니다. 56번. 이거 여기도 또 반드시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하나 필요하지. 자, 갑시다. 칠판 1번, 2번. 연립부등식 해결하면 무조건 1번, 2번 둘 다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공통범위를 찾거나 말던가 할 거니까. 그런데 일단 학생들 수준으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1번이 너무 쉽죠. 그래프 2차 부등식이니까 아래로 볼록 먼저 그려놔. 아무리 암산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야.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이 말했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2차 부등식 100번 풀어주든 1000번 풀어주든 그 푼 문제수만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방법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인수분해도 이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되는 거죠. 그럼 절편은 각각 마이너스 5하고 3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찾는 건 0보다 큰 쪽이에요. 0보다 큰 쪽이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니까 1번 부등식의 정답은 x의 범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 아니면 3보다 오른쪽. 그걸 왼쪽이면 작다, 오른쪽이면 크다로 말해주면 되는 거지. 1번 부등식의 문제 잘못 적은 건 아니겠지. 됐어. 이제 2번 수학은 암기라는 이유.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2번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냐? 한 개짜리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열려있다? 그럼 모든 절대값의 기본은 범위 나눠서 풀라고 얘기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범위 없어도 절대값 안에 있던 x-a가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크게, 그냥 둔 것보다는 작게. 등호 있으니까 등호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고. 암기를 해야지. 암기를. 누군가는 저렇게 풀고 누군가는 저렇게 못 풀어. 그게 지는 문제가 아니야.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맨날 선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멍청해가지고 저걸 못하는 게 아니야. 안 외워서 못하는 것 뿐이지.
수학은 똑똑하고 멍청하고의 차이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외운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구분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잘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못하고 수학하기에 좋은 머리가 있고 수학하기에 나쁜 머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만약에 부동호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열려있잖아. 그럼 그때는 큰 것보다는 크게, 아니면 마이너스 붙인 작은 것보다는 작게, 이렇게 푸는 문제와 이렇게 푸는 문제 두 가지는 굳이 범위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다고 얘기했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거 요렇게 선생님 손 좀 볼까? 요렇게 부등식 하나, 요렇게 부등식 하나 푸는 게 맞겠지만 이거 그냥 양쪽으로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A 이항해주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A 플러스 1, 이게 2번의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연립부등식 풀고 있었잖아. 이제 찾아낸 두 개의 답을 수직선 위에다가 겹쳐보자고. 먼저 첫 번째 답,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 또는 3보다 큰 쪽, 이게 1번의 정답이었지. 여기다가 2번의 정답을 노란색으로 할 건데 2번 정답 좀 봐봐. 2번 정답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기록될 거야. 이렇게 기록되는 걸 여기다가 붙일 거거든. 그리고 센스 있다면 좀 볼래? 이거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이 답의 간격은 두 칸짜리. A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1만큼 뺀 수부터 1만큼 더한 수까지를 정답으로 한다는 뜻이니까 요 간격은 두 칸짜리가 맞겠지. 문제 푸는데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두 칸짜리 답이야. 두 칸짜리 답. 여기는 8칸이고 여기는 8칸입니다.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면 8칸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대로 좀 비율에 맞게 그린다면 요 정답은 두 칸 정도 해당하는 답이니까 만약에 내가 표현한다면 한 요 정도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8칸에 해당하는 간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믿어. 그래서 요 두 칸짜리 답이 A가 작은 수면 왼쪽에서 답이 나올 거고 A가 지나치게 크면 오른쪽에서 답이 나올 거고 A가 적당히 중간에 있으면 이쯤에서 답이 나오겠네. A가 좀 더 작은 쪽에 있다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A가 3 사이에 있다면 이 정도의 답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두 번째 정답을 표시할 건데 선생님이라고 문제를 뭐 보지도 않고 풀 수 있는 건 아니, 문제도 안 보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문제 볼게. 1056번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였어 얘들아? 뭐가 존재하는? 해, 맞아. 해가 있어야 된대. 지금 다시 이제 칠판 볼까? 이미 체크해놓은 하얀색 1번 정답과 지금 체크하고자 하는 노란색 2번 정답이 겹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노란색이 이 하얀색이랑 겹친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선생님이 다 그려볼게. 뭐 완전히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 왜? 이거 선생님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겹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는 정답이란 말이야. 어차피 끝까지 가. 그럼 하얀색하고 노란색 겹친 거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 더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어. 이거 다 끝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정답이야. 계속 정답 될 거야. 이쪽에 있는 것도 계속 정답 될 거야. 그럼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도 정답 되는 거 맞죠? 이런 것도 정답 되는 거 맞죠? 어쨌든 정답 겹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쪽에 있어도 돼. 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근데 정답이 없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요 중간에 끼어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은 해가 없는 거겠지. 얘는 지금 해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하얀색과 노란색이 겹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얘들아? 그래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 내가 체크해야 되는 요 두 번째 정답이 얘처럼 표현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 얘처럼만 표현이 안 되면 돼. 그럼 얘처럼 표현이 안 되려면 먼저 여기 봐봐. 얘는 정답인데 얘는 정답이 아니야. 집중. 이건 정답인데 요건 정답이 아니야. 이유가 뭐냐? 이 체크해야 되는 정답 중에 작은 범위였던 작은 수였던 A-1이지. 이 A-1이라는 숫자가 A-1이라는 숫자가 A-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정답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 정답이 안 되는 거잖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A-1의 위치가 -5의 왼쪽으로 넘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고 -5의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있기 위해서는 A-1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시간 좀 몇 초 줄게. 생각해봐. A-1부터 A 플러스 1까지가 정답이야. 그런데 그게 이미 수직선에 표현해 놓은 하얀색 부분이랑 겹치는 게 나오려면 물론 이쪽도 좀 이따 할 거야. 먼저 왼쪽부터 한 겁니다. 이쪽에서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답의 시작이었던 A-1이라고 하는 수의 위치가 마이너스의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5의 왼쪽에는 있어야 돼.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이쪽에서 겹치는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는 여기도 봐봐. 얘네들은 정답이야. 해가 있어. 근데 얘는 해가 없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 답의 오른쪽 끝이었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답의 오른쪽 끝 지점에 해당하는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3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답이 없는 거. 3보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이렇게라도 겹친 범위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A-1이 -5의 왼쪽으로 넘어가 있던가 아니면 A 플러스 1이 3의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을 때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A가 -4보다 작은 쪽이든지 아니면 A가 요거 계산서는 2보다 큰 쪽이든지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질문은 뭐였어? 자연수의 최소값이구나. 얘들아 정답이 이것도 정답인 건 맞는데 문제가 원하는 수가 자연수라면 이쪽에 자연수가 없는 거지. 여기만 봐야겠네. 2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라면 이 문제의 정답을 3이라 말하는 게 맞는 거였겠어요. 정답은 3.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아까랑 얘기 좀 다르게 해볼까?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추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아까 말했었지. 여러분들이 능력 정도면.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는 여러 번 해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선배들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연습 계속 해야 돼. 지금 이거 한 문제만 딱 풀어가지고 뭐 완벽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씩 나올 때마다 연습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봐. 이 문제는. 다음 질문 있는 사람? 다음 질문? 똑같이 했으면 하는 문제 어디? 58번이요. 58번? 맞아. 57, 58, 59도 단골 문제야. 반드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문제. 한번 해보죠 뭐. 1058번으로. 부등식 2번 부등식. 이때 문제가 원하는 건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의 범위, 정답 안에
정수가 5개 있으면 좋겠다네. 요거 나중 문제. 먼저 얘부터 풀 준비합시다. 1번부터 풀게. 1번 아까도 했지만 이거 푸는 방법. x-3이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크게, 그냥 둔 것보다는 작게. 범위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쉽게 풀자고. 그럼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이항하면 3-k보다 x가 크다.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x는 k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첫 번째 부등식에 해가 나오는 거지. 해가 뭐야? x의 범위잖아. x의 범위 구했잖아요. 그 다음 2번 부등식. 당연히 암산되지만 그래프 그릴 겁니다. 2차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 너무 쉬워. 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인수분해가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찾는 건 등호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야. 그래서 여기 포함해서 아래쪽이 정답이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1번, 2번 다 찾았어. 1번은 노란색으로, 2번은 빨간색으로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준비해볼게. 일단 이건 나중에 하자. 문자 이거부터 하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빨간색으로 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2번 부등식의 정답이었고, 여기다가 내가 1번 부등식을 할 겁니다. 근데 1번 부등식을 할 건데,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 정답도 봐봐. 노란색 정답도 3-k와 k 플러스 3 사이니까 좀 이따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정답을 갖다 붙일 거거든. 여기다가 빨간색에다가 그렇게 갖다 붙일 건데 원하는 게 뭐냐? 정수해가 그 빨간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갖게 되는 정답 범위 안에 정수가 5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가 5개밖에 없지. 근데 문제 잘못 본 거 아니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개. 문제 수준이 조금 아쉽네. 아니 그래서 가. 얘들아,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겹쳤을 때 나오는 정답 안에 정수가 5개 있어야 된다는데 이미 이 빨간색이 갖고 있는 정수의 개수가 5개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1에다가 2에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밖에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칠판 고개 들고 고개 다 봤지? 이 노란색 정답이 빨간색 전체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생각을 해봐. 만약에 노란색이 얘랑 아예 겹친 게 없었어 봐. 만약에 겹친 게 없었다면 해가 없는 거잖아. 해가 없으면 정수도 없는 거야. 만약에 노란색이 일부만 겹쳤다고 해볼래? 일부만 겹쳤다면 그 겹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는 최대가 5개까지인데 일부만 데리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면 정수의 개수가 5개보다 적게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노란색 정답이 얘를 빨간색 전체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할까? 우리 연립부등식 풀고 있는 중. 그래서 연립부등식 1번, 2번 둘 다 풀어놨어. 그렇게 풀어서 얻은 정답들을 수직식에다 표현했을 때 두 정답, 지금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노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정답이 돼야 돼. 그런데 보니 빨간색에 들어있는 정수가 기껏해봤자 5개밖에 없단 말이야. 문제가 원하는 것도 5개였고 얘가 갖고 있는 정수도 이미 5개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전체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돼야 돼. 그러려면 노란색 1번 부등식의 해가 빨간색을 전부 두르고 있어야 된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론은
3-k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만 시키면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3+k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3+k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란색이 빨간색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답이 그려져야 이 열린 부등식에 들어가는 정수답이 -1, 0, 1, 2, 3 5개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거 먼저 풀게. K는 4보다 크다. 이거 풀게. K는 0보다 크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4보다도 커야 되고 0보다도 커야 되고 둘 다 지켜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4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된다면 누구보다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4보다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4보다 커야 0보다도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고 질문은 또 내가 찾은 정답에 들어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5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이것도 잠깐 필기 좀 부탁할까? 말했듯이 계속 연습하자. 아까처럼 연립부등식 뚝딱뚝딱 풀면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연립부등식 파트에서 응용 문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완벽하게 알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연습한다는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난이도가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거 필기 끝나면 59번도 한번 같이 풀고 넘어갈게. 59번. 이렇게 전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만 데리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좀 잘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의 범위 안에, 해의 범위 안에 정수가 한 개가 아니라 정수가 무조건 1만 있어요. 이거 뭐라 줬지? 정수해가 오직 1뿐이 돼야 된다는 거. 1만 나와야 된다는 거. 정수 답이 한 개는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답이 1이라는 답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 1만 답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일단 풀자. 1번, 2번 번호 매겨가면서 여기 1번, 이거 2번, 1번부터 개수어 2차 계수 1이니까 양수 아래로 올로 인수분해도 너무 쉬워서 이렇게 미리 그려놨고 인수분해의 결과는 x-x-3일 테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찾는 건 0보다 큰 쪽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가 될 거고 그걸 답의 형태로 기록하면 2보다 작은 쪽 또는 3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좀 갖추자. 이 정도 수준은 갖춰야 돼. 이제 2번 풀 겁니다. 일단 찾은 답도 기록해볼까? 정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2보다 작은 쪽과 3보다 큰 쪽을 싹 다 정답으로 가는 게 1번 부등식의 정답이었어요. 여기다가 이따가 이제 풀 거잖아. 우리 지금 풀 거지? 2번 풀 거야. 그렇게 나온 정답을 조금 이따 또 다른 색깔로 저기에 한번 겹쳐볼게. 그렇게 겹쳤을 때 정답이 1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1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죠. 문자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도 겁이 없는 친구, 용기가 있는 친구들에게 인수분해가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는 걸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지. 왼쪽 2개 곱하면 x제곱, 오른쪽 2개 곱하면 4에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a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인데 이거 펼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편이 4하고 a가 돼. 대신 정석대로 갈게. 잘 봐. 문제가 있지? 경우가 3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 절편이 4하고 a가 나왔는데 만약 a라는 절편이 4보다 컸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만약 a하고 4가 같았다면 그래프는 절편이 둘 다 4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만약 a하고 4 중에 a가 더 작은 수였다면 그때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겠죠. 그래프는 가능한 게 이렇게 3가지가 나와. a의 위치를 모르니까 절편이 4하고 a인 건 알고 있는 게 맞는데 4하고 a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또는 같은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쟤를 풀기 위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럼 이거 뭐 봐?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다면 정답은 4와 a 사이. 만약에 a하고 4가 같은 숫자라서 이걸 풀기 위해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졌다면, 그치? 그럼 0보다 작은 거 찾는 문제였잖아. 알아? 0보다 작은 게 없네?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겠네. 마지막, 이런 그래프였다면 0보다 작은 쪽은 a와 4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셋 중에 정답이 있어. 집중해라. 셋 중에 정답이 있어. 그런데 여기 이미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을 체크해놨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때 일단 이건 정답이 되면 안 되겠네. 이건 완전히 포기해야겠다.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연립부등식이잖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첫 번째 만족하는 건 체크했어. 그런데 두 번째를 만족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봐. 1번은 만족하는 답이 있는데 2번은 만족하는 답이 없어. 연립부등식이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런데 2번은 아예 얘조차도 만족시키는 답이 없다면 해가 없게 돼버리겠다. 해가 없게 돼.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이 상황을 만들지 못할 거라서 얘는 아예 고려하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대상에서는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남은 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이해해 볼까? 안 되는 것도 보여줄게. 만약에 답이 4와 a 사이면 이걸 내가 정답으로 선택하면 4와 a 사이면 이렇게 답이 기록되는 거 아니야? 4가 이쯤에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정답이 여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답이 3보다 큰 답밖에 없는 거겠지. 답은 1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가 원하고 있는 이 얘기를 맞춰내려면 지금 방금 했던 이 이유 때문에 2번 부등식을 풀기 위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얘처럼 그려져야 돼. 그래서 정답이 a와 4 사이가 돼야 돼. 그래야 저기 왼쪽 2보다도 작은 1이라고 하는 정답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1이라는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할게. 정답이 누구냐?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커야 되느냐? a보다 커야 된다. 그런 여기 이제 잘 보세요. a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게 정답인데, 그래서 공통범위에 누가 있느냐? 공통범위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야. 하얀색이랑 노란색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 정답 안에 정수로 들어가는 답은 무조건 1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여기 잘 봐봐. 여기는 정수답이었지. 답이 있긴 있지만 이 사이에는 정수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만 정수 만들어주면 되잖아. 여기에만 1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정수가 없고 여기에는 1이라는 답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확실해진 거지. 대신 오직 1만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정수 중에 1은 있지만 그 다음 정수는 노란색이 없어야 돼.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정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걸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시간 몇 초 줄게. 봐봐. 저렇게 답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저 빨간색 빗금이 연립등식의 회의 범위거든. 공통범위. 저 공통범위 안에 1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쟤처럼 그려져야. 생각을 해봐. A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0도 데리고 있게 돼. 그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도 데리고 있게 되고, 더 가면 마이너스 2 많이 얼마든지 수많은 정수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정수답 중에는 1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A가 1은 넘어가고 있지만 0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1만 정수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무리.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1만 정수답으로 갖게 해주고 싶으면 A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A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1만 정답으로 갖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 문제가 있어 또. 여기 이거 등호 붙여야 정답인지 빼야 정답인지를 항상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 여기 봐봐. 만약에 A가 지금처럼 0보다 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A의 위치가 0과 같은 위치.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얀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경우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거 정답이게 아니게? 정답일까 아닐까? 정답이지. 정답이야. 정수답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1만 있으면 돼. 그런데 A가 여기까지 오긴 왔어. 그런데 여기가 하얀 점이야. 비어있는 점이야. 비어있는 점이니까 A의 위치가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여전히 1밖에 없는 게 맞아. 0은 없어. 0은 비어있는 점이잖아. A를 데리고 있는 점은 등호가 없는 점이잖아. 비어있는 점.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점의 위치가 0까지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정답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로 옮겨볼게. 만약에 이 A의 위치, 하얀 점의 위치가 1보다 작은 쪽, 지금처럼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1과 같은 위치로 온다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답일까 아닐까? 이건 정답이 안 되겠지. 왜? 어차피 1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이 A를 데리고 있는 답은 등호가 없어. 비어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위치가 1로 옮겨지는 순간 1조차도 비어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해가 아예 안 만들어질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따라서 최종 정답, 진짜 정답은 0과 1 사이가 아니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정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고 복습하면서 좀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풀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정답을 0과 1 사이까지는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정답이 그런 0과 1 사이가 아니라 어딘가에 막 등호가 붙는 문제들이 많다고. 지금처럼.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잘 찾을 수 있도록 연습 많이 부탁할게. 그럼 이제 한 장 정도만 하면 또 2차 분식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하는 저기 2학년 때쯤 배웠나? 경우의 수하고 확률? 그거에 관련된 또 고등 수준에서의 내용을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1학기 과정이 끝납니다. 뒤에 사실 행렬이라는 단어는 있긴 한데 그 행렬은 정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단어이라서
경원수까지만 하면 선생님 목표 한 반은 끝내게 될 것 같긴 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긴 할 건데, 선생님 노력만큼은 여러분들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 선생님 혼자인만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좀 같이 따라 노력해 주시고, 그 프린트 있지? 프린트 제일 앞장에 이름 적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주세요. 제일 앞장으로 넘겨서 이름 적은 다음 선생님 줘. 선생님 일단 푼 것 정도를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내일 다시 돌려줄게. 내일 2시. 내일 2시. 그럼 저 사람 선생님 줘. 선생님이 교재 보면서 좀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준 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잘 했나 모르겠네. 어쩔 수 없죠. 시청에 내려가야지. 자, 마지막 한 타임 클리닉 좀 잘하고. 얘들아, 클리닉 교재도 조만간에 검사할 거라고 얘기했었지. 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빨리 진도에 맞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 수고됐다. 그리고 내일 2시야.